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언제 놓칠까요? 놀랍게도 그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목표는 애타게 바라보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무심코 건넨 미소, 그 존재 자체의 소중함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떠난 후에야 그 사람이 전부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걸까? 그건 우리가 본능적으로 곁에 있는 것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심함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남깁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든 족쇄에 묶여 있다. 그 족쇄는 단지 사회나 제도만이 아닙니다. 때론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관계의 무게가 우리를 진짜로 묶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감싸줄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깨어지거나 멀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 속에서 깨닫습니다. 아, 그게 나를 지켜주던 유일한 울타리였구나.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가까움의 역설로 설명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레이스는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에 있을수록 서로를 더 많이 신뢰하고 동시에 더 쉽게 상처 주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은 경계를 무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예의를 갖추지만 가족이나 연인, 친구에게는 그래도 괜찮겠지라는 무의식 속 관성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익숙함 속에 가장 큰 상처와 후회가 숨어 있습니다. 왜 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때 아무 말 없이 돌아섰을까? 왜 조금만 더 웃어주지 못했을까? 지나고 나면 모든 순간이 조각난 퍼즐처럼 남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습관, 말투, 같이 웃던 풍경,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은 언젠가 죽을 존재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실감하는 시점은 언제나 그가 사라진 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끝이 있어야 의미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을 마주하기 전까지 그것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당연히 곁에 있는 부모님, 배우자 혹은 친구는 어느 날 예고 없이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왜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을까라는 자책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사랑이란 결국 떠난 후에 의미가 더 짙어지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가까운 사람에게만 냉정해질까? 심리학자 아서 아론은 자기 확장 이론을 통해 인간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확장된 자기로 인식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배우자나 친구에게 상처를 줄 때 그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무관심해지는 감정의 투영일 수도 있습니다. 곧 상대를 아끼지 않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지만 진심으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항상 옆에 있을 거지라는 착각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곁에 있는 이들이 오늘도 함께 있다는 사실은 아주 특별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그 존재는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기만 해도 우리 삶에 큰 울림이 됩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사람, 우리가 힘들 때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당신은 오늘 그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넸나요? 이제는 멀리 있는 성공보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당신이 아직 사랑을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사람은 결국 떠난 후에야 누가 자신에게 소중했는지 깨닫는다. 이 말은 뻔할 정도로 많이 들리지만 실제로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은 늘 늦게 온다. 그땐 이미 곁에 있던 사람이 지쳐 나를 떠났고 남은 건 후회와 공허뿐이다. 노년의 고독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다. 정작 무서운 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조차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스스로 쫓아낸다는 사실이다. 노후에 중요한 건 재산이 아니라 관계다. 가까운 사람 하나 없는 노년은
병보다 깊은 외로움으로 다가온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준다. 왜일까?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의 관계를 나 그것과 나너로 구분했다. 나 그것은 상대를 수단으로 보는 관계다. 효용이 있으면 곁에 두고 필요 없으면 밀어낸다. 반면 나너는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관계다. 이유 없이 함께하고 조건 없이 배려한다. 노년이란 시기는 오직 나너의 관계만이 남는 시기다. 더 이상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보여줄 수 있는 성과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때 곁에 남는 사람은 당신이 조건 없이 대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당신을 조건 없이 지켜줄 것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는 반복해서 입증된다.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는 사랑의 삼각이론에서 관계의 지속에는 친밀감과 헌신이 핵심이라고 했다. 친밀감은 일상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고 헌신은 힘들어도 함께하겠다는 결심이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이 두 축이 약하면 쉽게 무너진다. 문제는 우리는 가장 익숙한 사람에게 가장 무심하다는 점이다. 심리학에선 이를 관계의 자동화 현상이라고 부른다. 즉, 오래된 관계일수록 노력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곁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상처는 깊게 남는다. 말 한마디가, 표정 하나가 몇 년간의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린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인간관계는 누적된 정서의 총합이 된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젊은 시절 함께 울고 웃었던 동반자일 수도 있고 당신을 돌봐주는 가족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에게 왜 너는 날 당연하게 여기냐고 불평한다. 정작 당연하게 여긴 건 우리였는데도 말이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라.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자. 그 사람은 언젠가 떠날 수도 있고 당신도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 그날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지금 소중하다고 표현하는 것,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가끔은 이유 없이 안아주는 것.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노년기야말로 인간관계의 결산기다. 젊은 날의 갈등은 회복할 시간이 있지만 노후의 갈등은 대개 영원한 이별로 이어진다. 소중한 관계는 투자가 아니라 선물처럼 다뤄야 한다. 그 누구도 당신의 곁에 평생 머물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분명 사랑이 아니라 신뢰로 남은 사람이다.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당신이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언젠가 먼저 떠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표현해야 한다. 왜냐하면 곁에 있는 사람을 잃고 나면 당신은 그 누구와도 완전히 연결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를 간과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함께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여기고 그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공허함과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특히 삶의 후반에 접어들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과의 시간을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욕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는 애착 이론을 통해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애착을 형성하고 이 애착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인생의 여러 관계를 맺는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애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이며 그 후에 친구, 배우자, 심지어 직장 동료까지도 이 연결망에 포함됩니다. 애착은 우리가 타인과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감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애착이 얼마나 안정적이냐에 따라 우리는 세상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심리적 안정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종종 이러한 관계를 당연히 여기게 될까요? 여기에는 인간의 뇌가 작용하는 방식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뇌의 편안함 회로로 알려진 시스템에 의해 습관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려 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그 익숙함 속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안정적일 때 우리는 이를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정감이 깨질 때 우리는 그 상실을 더 크게 느끼게 되며 그 사람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가까운 사람에 대한 무심함은 심리적으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욕구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익숙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때론 그것을 감사히 여길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관계의 본질은 지속적인 관계의 유지와 관계의 개선에 있습니다. 즉, 소중한 관계는 자주 돌보고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작은 선의의 행동을 통해 그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근거는 인간의 생리적, 감정적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매일 대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줍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인간관계가 단순한 교류를 넘어서 심리적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강력한 사회적 연결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긴 수명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사회적 관계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은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심리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의 소중함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계, 끊임없이 요구되는 경제적 경쟁은 우리를 물리적, 감정적으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종종 관계의 깊이를 잃어버리고 서로에게 필요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이 여유롭지 않다는 이유로, 때로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소홀히 여기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압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인간은 홀로 서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립감과 외로움의 핵심입니다. 외로움은 단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타인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며 서로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우리의 곁에 있기만 해도 그 존재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더해주고 있는가? 그 사람을 나만큼 아끼고 있나?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그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길 때 그 관계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중히 여긴 사람은 단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꾸미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원천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에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거나 지나치게 적게 기대하며 관계를 소홀히 여깁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한 번의 만남이나 잠깐의 친밀함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더 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도 겪게 되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은 단지 순간의 감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노력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 관계의 깊이를 위한 노력,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 우리는 대개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배우자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들의 존재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심함이 결국 관계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관계의 동적 균형에 관한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는 삼각형 이론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친밀감, 열정, 그리고 헌신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정기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소통은 단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정기적인 소통은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지닌 개체이기 때문에 소통의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등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달하려는 의도와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청이 이루어질 때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관계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관계의 근본적인 기초로 어떤 관계가 진지하게 발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의 속내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약속을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는 행동은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뢰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쌓인 신뢰는 쉽게 깨지지 않으며 그것이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뢰가 깨지는 순간 관계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거나 내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되며 그 관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신뢰가 깨어졌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때로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신뢰를 쌓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공동의 목표와 성장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개체이지만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가 원하는 바를 지원하는 것은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과정은 각자가 스스로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관계에서의 성장은 단지 정서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감을 넘어 더 넓은 사회적 만족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인간관계에서의 돌봄과 배려.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돌봄은 단순히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지원과 상대방이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 그 곁에서 함께 해주는 것이 진정한 돌봄입니다. 누군가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연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며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배려가 실천될 때 사람들은 그 관계에서 깊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는 관계는 결코 외로움과 고립을 느끼지 않게 해주며 결국에는 정서적인 안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5. 결론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그 실천.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을 넘어서 구체적인 실천과 노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관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 신뢰, 배려,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한 번의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따라서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는 사랑과 배려는 결국 나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